설마 저 여자가 뚱땡이 민주? 도심의 고깃집 앞 박상태는 새 아내 장미래의 허리를 감싸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래가 상태의 귀에 대고 속삭였죠. 오빠 전처가 저렇게 이쁠 리가 없죠. 그 뚱보 아줌마가. 상태는 코웃음을 치며 주변을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검은색 벤츠 마이바흐 안에서 완벽한 슈트를 입은 남성이 내려 뒷좌석의 문을 열어주니 세련된 여인이 내렸습니다. 그 순간 상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래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죠. 저 저건 설마 그 뚱땡이? 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시원한 복수국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핸드폰 알람이 울리기 전에 민주는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고 있는 상태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민주는 이불을 살며시 젖히고 침대에서 내려섰습니다. 발끝으로 걸으며 옷장에서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여보, 일찍 가네. 상태가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응, 오늘 고기 재료 배달이 일찍 와. 다시 자. 민주는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상태는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민주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예전보다 살이 많이 찐 것 같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엌에서 상태 몫에 미역국을 끓이고 밥을 해놓았습니다. 냉장고에서 김치와 반찬을 꺼내 식탁에 차렸습니다. 메모지에 아침 차려놨어요. 무릎 아프면 병원 가세요라고 적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현관에서 운동화 끈을 조이며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루 종일 고기 냄새와 연기를 마실 생각에 벌써 목이 답답했습니다. 시장 골목 고깃집 만나집에 도착하니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철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냉장고에서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꺼내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칼로 고기를 썰면서 손목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오전 10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삼겹살 2인분하고 냉면 하나 주세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민주는 연탄불 위에 불판을 올리고 고기를 구웠습니다. 연기가 얼굴에 닿아 눈물이 났지만 계속 고기를 뒤집었습니다. 손님이 나간 후 민주는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기 된장찌개 추가요. 저희 고기 더 주세요. 사장님, 소주 한 병만요. 민주는 쉴 틈 없이 주방과 홀을 오가며 일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손님들 앞에서 밥을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남긴 고기 조각을 몰래 입에 넣으며 허기를 달랬습니다. 오후 3시 잠시 한가해진 틈에 민주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퉁퉁 부어서 신발이 꽉 끼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상태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점심 안 먹었네. 무릎 아파서 나갈 수가 없어. 저녁에 뭐 사올까? 민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요. 무릎 조심하고 푹 쉬어요. 한편 집에서 상태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코인 차트가 빨갛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상태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이거다. 상태는 마우스를 클릭하며 외쳤습니다. 민주가 벌어온 돈 300만 원을 모두 투자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했지만 사실 멀쩡했습니다. 다만 일하기 싫어서 핑계를 댔을 뿐이었습니다. 저녁 9시 민주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온몸에서 고기 냄새가 났습니다. 상태는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오셨어요? 무릎은 괜찮아요? 민주가 신발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응,
그냥 그래. 근데 냄새 좀 어떻게 안 되나? 상태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씻고 올게요. 민주는 서둘러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지만 고기 냄새가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비누로 온몸을 비벼도 기름 냄새가 손에 밴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체중은 점점 늘어갔고 얼굴도 부어 보였습니다. 예전에 입던 옷들이 맞지 않아 헐렁한 옷만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상태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핸드폰을 보며 혼자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민주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상태는 급히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실 상태가 친구 명의로 투자한 비트코인이 50배나 올랐습니다. 300만 원이 1억 5천만 원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추가로 투자한 돈까지 합쳐 30억 원이 넘는 수익이 났습니다. 상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민주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돈을 혼자 차지할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상태는 투자자 모임이라는 곳에 나갔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모임이 열렸습니다. 거기서 상태는 장미래를 만났습니다. 장미래는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모습이 우아해 보였습니다. 상태는 한눈에 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태입니다. 상태가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미래예요. 투자 오래 하셨나요? 미래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네, 최근에 대박을 좀 쳤어요. 하. 상태는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와, 정말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아직 초보라서요. 미래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미래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빚이 3천만 원이나 있어서 매일 협박 전화가 왔습니다. 돈 많은 남자를 만나 한탕 해야 했습니다. 상태가 딱 좋은 먹잇감으로 보였습니다. 커피나 한 잔 어때요? 상태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미래는 예쁘게 웃었습니다. 그 시간 민주는 고깃집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름때가 잘 안 지워져서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갛게 됐습니다. 남편이 투자자 모임에 간다고 했을 때 기뻤습니다. 무릎이 나아져서 밖에 나갈 수 있게 된 것 같았으니까요. 일주일 후 상태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도 자주 확인했습니다. 민주에게 짜증을 내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이 냄새 정말 못 참겠어. 상태가 민주 곁을 지나가며 코를 막았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더 조심할게요. 민주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조심한다고 될 일이야? 그냥 냄새가 배어 있잖아. 상태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상태는 화장실에서 미래와 통화했습니다. 미래야, 내일 시간 있어? 응, 있어. 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좋아. 그런데 집에는 말했어? 뭘 말해? 그냥 투자 공부하러 간다고 했어. 상태는 작은 소리로 웃었습니다. 다음 날 상태는 미래와 백화점에 갔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상태야, 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미래가 와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뭐가? 투자 감각이 남다르잖아. 나 같은 건 아무것도 몰라. 하, 좀 타고났나 봐. 상태가 우쭐해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뭐라고 안 해? 미래가 슬쩍 물어봤습니다. 집사람? 걔는 그냥 고기나 굽고 살아. 이런 거 몰라. 상태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남자라면 쉽게 꼬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상태가 집에 돌아오니 민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늦으셨네요. 저녁은 드셨어요? 응, 밖에서 먹었어. 상태가 시큰둥하게 답했습니다. 무릎은 어때요? 많이 걸어 다니시면 안 되는데. 민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상태는 민주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민주의 얼굴이 예전보다 많이 살찐 것이 거슬렸습니다. 미래의 날씬한 모습과 자꾸 비교됐습니다. 여보, 우리 오랜만에 영화나 볼까요? 민주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영화? 나 피곤해. 상태가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요즘 자꾸 차갑게 대하는 것이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더 예쁘게 관리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 자책했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상태와 미래의 만남이 계속됐습니다. 상태는 거짓말을 해가며 미래를 만났습니다. 미래는 조금씩 상태를 자신에게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미래가 상태에게 말했습니다. 상태야, 나 궁금한 게 있어. 뭔데? 너 정말 투자로 큰 돈 벌었어? 당연하지. 거짓말 왜 해? 그럼 증명해봐. 미래가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상태는 핸드폰을 꺼내 계좌를 보여줬습니다. 미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로 30억이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와, 대박이다. 미래가 감탄했습니다. 어때, 믿어지지? 상태가 으스댔습니다. 그 순간 미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바보 남자를 이용해서 돈을 빼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남자라는 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은 이 돈 알아? 미래가 슬쩍 물어봤습니다. 아니야. 절대 모르게 해놨어. 왜? 걔한테 말하면 다 써버릴 거야. 원래 여자들이 그래. 상태가 말했습니다. 미래는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완벽한 바보였습니다. 그날 밤 상태는 집에 들어가서 민주를 다시 보았습니다. 살이 쪄서 예전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고기 냄새도 역겨웠습니다. 미래와 비교하니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여보, 다이어트 좀 해봐. 상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네. 민주가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살이 너무 쪘잖아. 보기 안 좋아. 죄송해요. 일하느라 제대로 관리를 못했네요. 민주가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일 핑계 말고 그냥 관리 좀 해. 상태의 말이 차가웠습니다. 민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남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많이 살이 쪘으니까요. 그 후 상태는 점점 더 민주를 무시했습니다. 집 곳곳에 민주의 옛날 사진을 붙여놓고는 했습니다. 예전엔 이렇게 예뻤는데. 상태가 사진을 가리키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주는 그런 남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정말 못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에게 빠져서 계속 이혼을 요구했고 둘은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정말 속상했지만 사랑 없이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이혼하게 되었죠. 처참히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이혼 일주일 후 상태는 강남의 펜트하우스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미래가 옆에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여기 어때요? 한 달에 1,000만 원이면 되는데. 부동산 직원이 화려한 거실을 가리켰습니다. 오케이. 바로 계약할게요. 상태가 신용카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와, 상태야 정말 대단해. 미래가 상태의 팔을 꼭 껴안았습니다. 상태는 기분이 좋아서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드디어 자신도 상류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에 짐을 들여놓은 후 미래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한테 투자 하나 맡겨볼래? 투자? 응,
내가 아는 사람이 굉장한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더라. 미래가 상태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인데? 글쎄, 자세한 건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정말 확실하다고 해. 미래의 목소리가 달콤했습니다. 얼마나 맡기면 돼? 한 15억 정도? 15억? 상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너무 많아? 그럼 줄일까? 아니야, 괜찮아. 나 돈 많잖아. 상태가 허세를 부렸습니다. 사실 상태는 조금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미래 앞에서 소심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내가 잘 굴려서 더 많이 만들어줄게. 미래가 상태의 뺨에 뽀뽀했습니다. 상태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미래 통장에 15억을 보냈습니다. 한편 민주는 시장 모퉁이 창고방에서 노인이 준 수첩을 읽고 있었습니다. 낡은 전구 불빛 아래서 한 글자씩 따라 읽었습니다. 고기를 맛있게 만드는 비법은 정성과 시간이다. 민주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첩에는 특별한 효소를 만드는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나물과 버섯을 우려낸 물에 고기를 재우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될까? 민주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도 해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주는 뒷산에 올랐습니다. 숨이 차서 중간에 여러 번 쉬었습니다. 예전에 날씬했을 때는 이 정도 산은 가볍게 올랐는데 이제는 힘들었습니다. 하하. 민주가 거칠게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서 민주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민주,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야. 민주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내려와서는 수첩대로 효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산 나물과 버섯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큰 솥에 물을 끓이고 재료들을 넣고 우렸습니다. 후, 냄새가 좋네. 민주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이틀 후 효소가 완성됐습니다. 민주는 작은 고기 덩어리를 사서 효소에 하루 동안 재웠습니다. 그리고 구워서 맛을 봤습니다. 민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로 맛이 달랐습니다. 고기가 부드럽고 깊은 맛이 났습니다. 이거다. 민주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시각 상태는 미래와 고급 레스토랑에 있었습니다. 상태야, 투자금 고마워. 미래가 와인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뭘 우리 사이에. 그런데 말이야. 왜? 혹시 더 맡길 수 있어? 미래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더? 응, 이번 기회가 정말 좋거든. 얼마나? 나머지다? 상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머지 다 맡기면 나는? 걱정 마. 한 달만 기다려. 2배로 만들어줄게. 미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실 미래는 받은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빚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매일 전화해서 협박했습니다. 미래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전화 너머로 무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큰 돈이 들어와요. 미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농담하는 거야? 빨리 갖다 줘. 네, 알겠습니다. 미래는 전화를 끊고 상태를 봤습니다. 이 바보 남자에게서 남은 돈까지 다 빼내야 했습니다. 민주는 매일 새벽 산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루 한 끼만 먹었습니다. 소금기 없는 나물과 현미밥뿐이었습니다. 한 달 후 민주의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살이 빠지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어머, 민주야. 많이 빠졌네. 시장 아주머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네, 운동 좀 했어요. 민주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 진짜 맛있더라. 어떻게 만든 거야? 아주머니가 민주가 만든 고기를 가리켰습니다. 비법이 있어요. 민주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장 사람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의 고기가 다르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민주는 작은 포장지를 사서 고기를 포장했습니다. 민주식 숙성육이라는 라벨을 붙였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올려서 택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두 개씩 팔렸습니다. 하지만 맛본 사람들이 후기를 올리면서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와, 이 고기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이런 걸 구하셨어요? 저도 주문하고 싶어요. 댓글이 계속 달렸습니다. 민주는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자신만의 일을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석 달 후 민주는 25kg을 뺐습니다. 거울을 보니 예전의 날씬한 모습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민주야, 너 누구야? 시장 사람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 민주예요. 진짜? 완전 다른 사람 같은데? 민주는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그날 민주는 백화점에 시장 조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예쁜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머리도 새로 잘랐습니다. 백화점 식품관을 돌아보는데 익숙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돌아보니 상태가 미래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상태와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태는 민주 옆을 지나가면서 잠깐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달라진 민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쁜 여자네. 상태가 미래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디? 별로인데. 미래가 질투하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그들이 지나간 후에야 숨을 쉬었습니다. 상태의 향수 냄새에서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좋아했던 냄새인데 이제는 싫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민주가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상태는 미래에게 나머지 돈을 모두 맡겼습니다. 이제 통장에 100만 원도 안 남았습니다. 미래야, 정말 괜찮지? 상태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나 믿지? 미래가 상태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속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바보 같은 남자였습니다. 이제 돈을 다 빼냈으니 적당히 버리면 됐습니다. 민주는 그날 밤 조그만 공장 부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택배 주문이 너무 많아져서 더 큰 곳이 필요했습니다. 사장님, 사업 잘 되시겠어요? 부동산 직원이 축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복수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잘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민주는 몰랐습니다. 상태와 미래가 곧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밤 상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래에게 모든 돈을 맡긴 게 계속 걱정됐습니다. 핸드폰으로 코인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상태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코인 가격이 반토막 났습니다. 빨간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래야, 미래야. 상태가 미래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왜 그래? 미래가 짜증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코인이 폭락했어. 어떡하지? 미래도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거 큰일 났는데? 미래가 당황했습니다. 투자한 돈은 괜찮지? 상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글쎄, 연락해 볼게. 미래는 사실 투자한 게 아니라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하지만 상태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미래야, 큰일 났어. 전화 너머로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뭔데? 투자했던 회사가 먹튀했어.
돈이 다 동결됐어. 미래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내 돈은? 미안해. 한 푼도 못 건질 것 같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래는 상태를 쳐다봤습니다. 상태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상태야. 응? 투자한 돈 말인데. 왜? 뭔가 있어? 상태가 포크를 놓고 물었습니다.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 뭔 문제? 그냥 조금 지연될 것 같아. 미래는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상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박상태 씨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장미래 씨와 아시는 사이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우리가 미래한테 빌려준 돈이 있거든요. 상태가 미래를 쳐다봤습니다. 미래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미래가 말하기를 당신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했는데요. 뭐라고요? 상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래야, 이게 뭔 소리야? 상태가 미래를 붙잡았습니다. 상태야,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설명이야? 내가 언제 빚을 갚아준다고 했어? 그게 아니야. 잠깐만. 미래가 전화기를 뺐었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아니야? 그럼 어떻게 갚을 거야?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시간은 이미 다 줬어. 오늘 안으로 가져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래야, 도대체 뭔 일이야? 상태가 소리쳤습니다. 상태야, 미안해. 사실 나 빚이 있어. 얼마나? 3천만 원. 3천만 원? 상태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말하면 헤어질까봐. 미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내가 투자한 돈은? 그걸로 빚을 좀 갚았어. 뭐? 상태가 머리를 감췄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쿵쾅거렸습니다. 문 열어라. 무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떡하지? 미래가 떨었습니다. 문 열어. 안 열면 부순다. 상태와 미래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결국 문을 열자 커다란 남자 셋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장미래야? 저예요. 미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돈은? 오늘 중으로 마련할게요. 마련할게요? 웃기지 마. 남자가 미래의 목을 움켜잡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상태가 나섰습니다. 너가 남편이야? 남편은 아니고. 그럼 상관없네. 남자가 상태를 밀쳤습니다. 상태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미래야, 우리 참을성도 한계가 있어. 알겠어요. 정말 마련할게요. 어떻게?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이 남자가 돈이 있다고 들었는데 남자가 상태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진짜 돈 없어요. 상태가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없어? 그럼 어디 가서 구해와. 어디서요? 그건 네 문제고. 남자가 상태의 뺨을 때렸습니다. 상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일주일 준다. 일주일 안에 못 가져오면 둘 다 죽는다. 남자들이 나가고 나서 상태와 미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래야, 어떡하지? 상태가 울었습니다. 모르겠어. 미래도 절망했습니다. 그때 상태가 뭔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민주가 뭐야? 내 전 부인이야. 걔한테 돈을 빌려보자. 미쳤어? 헤어진 부인이 돈을 빌려줄 리가 있어? 모르잖아. 한번 해보는 거야. 상태가 민주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한편 민주는 TV 방송국에 와 있었습니다. 홈쇼핑 촬영 때문이었습니다. 민주님, 긴장되시죠? PD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조금요. 민주가 손을 비비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그때 민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상태의 번호였습니다. 민주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곧 시작해요. 스텝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쇼호스트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민주식 숙성 6의 오민주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주가 예쁘게 웃었습니다. 화면에 민주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고기가 정말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네, 특별한 비법이 있어요. 민주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어떤 비법인가요? 천연 효소로 고기를 숙성시켜요. 그러면 부드럽고 깊은 맛이 나거든요. 직접 맛봐볼까요? 쇼호스트가 고기를 구워서 먹었습니다. 우와, 이거 정말 다르네요. 맞죠? 한번 드시면 다른 고기는 못 드실 거예요. 민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격은 얼마인가요? 오늘 특가로 10만 원에 드려요. 원래는 15만 원이거든요. 10만 원이면 정말 저렴한데요? 네, 많은 분들이 맛보셨으면 해서요.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머, 벌써 100개가 팔렸네요. 정말요? 민주가 놀랐습니다. 200개, 300개, 와, 1000개 돌파했어요. 스튜디오가 들썩였습니다. 민주님, 대박이에요. PD가 엄지를 들었습니다. 민주는 꿈만 같았습니다. 자신의 상품이 이렇게 팔릴 줄 몰랐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민주는 화장실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해냈어. 민주가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민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잘생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누구세요? 아, 저는 최도준이라고 해요.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 혹시 투자에 관심 있으세요? 도준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민주는 명함을 받으며 도준을 바라봤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만난 적이 있나요? 민주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마 착각이실 거예요. 도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도준은 민주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민주의 고깃집에서 따뜻한 밥 한 끼를 얻어먹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 도준은 사업에 실패해서 죽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의 따뜻함 때문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연락 주세요. 도준이 말했습니다.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각 상태는 계속 민주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네. 상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 미래가 말했습니다. 뭔 방법? 그 여자 뭐하고 살아? 고기 장사. 그럼 직접 찾아가자. 찾아가서 뭐라고 해? 살려달라고 빌어. 상태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겠어. 내일 가보자. 상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하루 만에 3천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정말 대박이네. 민주가 웃었습니다. 핸드폰에는 상태의 부재중 전화가 20개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과거는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오후 민주는 공장 사무실에서 주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홈쇼핑 방송 이후 주문이 쏟아져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질했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사장님, 오늘 배송분 다 준비됐어요. 직원이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내일 분도 미리 준비해 주세요. 민주가 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나가고 민주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눈앞이 뭔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민주가 책상을 붙잡으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주 씨? 도준이 들어왔습니다. 아, 도준 씨. 민주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요? 도준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요. 도준이 민주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민주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민주 씨. 도준이 얼른 민주를 안았습니다. 민주는 도준의 품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1시간 후 민주는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정신 차리셨네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민주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병원이에요. 과로로 쓰러지셨어요. 과로? 네, 며칠 제대로 못 주무신 것 같은데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에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몸이 중요한 거 아시죠? 의사가 당부했습니다. 민주가 고개를 돌리니 도준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준 씨,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거죠. 도준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세요? 민주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도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고백? 저희가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민주가 놀라며 도준을 쳐다봤습니다. 몇 년 전에 민주 씨 고깃집에 간 적이 있어요. 정말요? 네, 그때 저는 사업에 완전히 망해서 죽고 싶을 정도였어요. 도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돈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죠. 그런데 민주 씨가 따뜻한 고기 한 접시를 주셨어요. 민주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그런 손님들이 많았거든요. 민주 씨에게는 그냥 일상이었겠지만 저에게는 생명과 같았어요. 도준이 민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함 때문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거든요. 민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민주 씨를 꼭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도준 씨, 민주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혼한 후 누군가의 진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부담스러우실까 봐요. 그냥 자연스럽게 알고 지내고 싶었거든요. 도준의 눈이 진심으로 빛났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민주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민주 씨, 이제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저한테 의지해도 돼요. 제가 도울게요. 민주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상태와 결혼했을 때도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준 씨,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복수하는 게 맞는 걸까요? 민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수요? 제 전 남편 말이에요. 저를 배신했거든요. 민주가 상태와 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준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그래서 성공해서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도준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요즘에는 복수보다는 제가 행복해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승리죠. 도준이 민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쁜 사람들을 벌주는 건 하늘이 할 일이고 우리는 그냥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예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준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런데 민주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제안이요? 대형 프랜차이즈 회사와 계약하는 건 어때요? 민주가 깜짝 놀랐습니다. 프랜차이즈요? 네, 제가 아는 회사가 있어요. 민주 씨 상품에 관심이 많거든요. 정말요? 네, 전국에 매장을 낼 수 있어요. 민주는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 큰 회사와 일할 수 있다니요. 조건은 어떻게 돼요? 아주 좋아요. 민주 씨가 손해볼 일은 없을 거예요. 도준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틀 후 민주는 퇴원했습니다. 도준이 차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민주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몸 조심하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네, 알겠어요. 그때 민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주야, 나야. 상태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 일이세요? 만나서 이야기하자. 할 이야기 없어요. 부탁이 있어서 그래. 부탁? 민주가 비웃었습니다.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제발 만나자. 상태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관심 없어요. 민주가 전화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끊지 마. 상태가 소리쳤습니다. 돈 좀 빌려줘. 제발. 돈을요? 응, 급하게 필요해서. 민주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참 뻔뻔하시네요. 저를 버리고 나가시더니 이제 돈 달라고요? 민주야, 나 진짜 죽어. 그건 저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민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야, 너 정말 매정하다. 매정한 건 누구세요? 위자료 한 푼도 안 주고 쫓아내신 분이. 상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안 돼요. 연락하지 마세요. 민주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예전 남편이에요. 힘드시겠어요. 이제 정말 상관없어요. 민주가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조금 무서웠습니다. 상태의 목소리가 너무 다급했거든요. 그날 밤 상태는 미래와 함께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민주가 전화를 끊었어. 상태가 핸드폰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미래가 울었습니다. 모르겠어. 상태도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때 상태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민주 어머니. 어머니? 민주 어머니를 볼모로 잡으면 돼. 미래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쳤어? 그럼 범죄잖아. 지금 상황에 그런 거 따질 때야? 상태의 눈이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계신데? 병원에 입원해 계셔. 정말? 응, 얼마 전에 아프셔서. 상태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어머니를 문병하러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 걱정 마라. 어머니가 민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바빠서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뭘 네가 일하느라 바쁜걸. 사업 잘 돼가냐? 네, 잘 돼요. 민주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때 간병인이 들어왔습니다. 민주 씨, 밖에서 찾으시는 분이 계신데요. 저를요? 네, 급한 일이 있다고 하시던데. 민주가 나가보니 상태가 서 있었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민주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민주야, 제발 부탁이야. 병원에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그럼 밖에서 이야기하자. 상태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상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주야, 제발 살려줘. 일어나세요. 창피하게. 민주가 당황했습니다. 나 진짜 죽어. 돈만 빌려줘. 몇 번 말해요.
안 된다고. 그럼 어머니가 다칠 수도 있어. 상태가 협박했습니다. 민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잖아.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민주가 상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감히 우리 어머니를 돈만 주면 아무 일 없을 거야. 상태가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민주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걱정됐습니다. 얼마예요? 3천만 원. 3천만 원? 응, 그거면 돼. 민주는 고민했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상태에게 주기 싫었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네, 그때까지 마련해서 드릴게요. 정말? 상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어머니한테 절대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에요. 알겠어. 고마워. 상태가 안도했습니다. 민주는 상태가 떠나고 나서 도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준 씨, 저 좀 도와주세요. 일주일 후, 민주는 올해의 여성기업대상 시상식장에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수많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민주 대표님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사회자가 민주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은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저를 믿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받는 거예요.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특히 힘들 때 도와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해요. 객석에 앉은 도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민주는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대표님, 성공 비결이 뭔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진심이요. 사람을 대하는 진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민주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한편 상태와 미래는 허름한 여관방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민주의 시상식 소식이 나왔습니다. 저 여자 진짜 잘 나가네. 상태가 이를 갈았습니다. 돈은 언제 준다고 했어? 미래가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이야. 정말 줄까? 줄 거야. 어머니 때문에라도. 상태가 확신했습니다. 그때 미래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상태야, 차라리 저 여자를 망가뜨리는 게 어때? 망가뜨린다고? 응, 돈만 받으면 끝이잖아. 하지만 망가뜨리면 더 큰 돈을 뜯어낼 수 있어. 미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어떻게? 내가 아는 기자가 있어. 그 기자한테 민주회사에 문제가 있다고 제보하는 거야. 무슨 문제? 위생 문제. 음식에 이상한 걸 넣는다든지. 상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 그럼 준비해보자. 미래가 악독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어머니를 문병한 후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상태에게 줄 돈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주문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직원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민주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시상식 이후로 주문이 2배로 늘었어요. 모두 수고해 주신 덕분이에요. 그때 도준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주 씨, 축하해요. 도준 씨, 어서 오세요. 시상식 정말 멋있었어요. 감사해요. 도준 씨가 옆에 있어서 힘이 났어요.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사이 미래는 민주의 공장에 잠입했습니다. 청소업체 직원으로 위장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미래는 고기 포장하는 곳으로 몰래 갔습니다. 가방에서 이상한 물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고기에 몇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미래가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몰래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마치 민주가 고기에 이상한 걸 넣는 것처럼 조작했습니다. 이틀 후 아침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유명 밀키트 업체에서 위생 불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간의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발견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화면에는 미래가 조작한 사진이 나왔습니다. 민주는 TV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민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에 기자들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민주 대표님, 위생 문제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정말 유해 물질을 넣으셨나요? 소비자들에게 할 말씀이 있으시죠?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었거든요. 잠깐만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증거 사진이 있는데요. 그 사진은 조작된 거예요.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도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주 씨, 뉴스 봤어요. 괜찮으세요? 도준 씨, 저는 정말 그런 일 안 했어요. 알아요.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어떡하죠? 주문 취소가 계속 들어와요.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 침착하세요. 제가 도울게요. 도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가 함께 해결해요. 도준의 목소리에서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상태가 인터넷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진행자가 상태를 소개했습니다. 오간의 민주 대표의 전 남편이신 박상태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태가 인사했습니다. 오늘 나오신 이유가 있으시죠? 네,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어떤 진실인가요? 제 전 부인이 예전부터 음식을 대충 만들었어요. 상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상한 고기도 그냥 쓰고 위생 관리도 안 하고. 정말인가요? 네, 제가 직접 봤거든요. 상태는 계속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방송을 본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역시 문제가 있었네. 어떻게 이런 음식을 팔 수 있어? 완전 사기꾼이야. 인터넷에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는 집에서 그 방송을 보며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민주가 TV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때 도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주 씨, 저예요. 문을 열고 나온 민주의 얼굴이 빨갛게 상기돼 있었습니다. 도준 씨, 봤어요? 상태가 방송에서. 네, 봤어요. 정말 비열하네요. 도준이 민주를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책을 찾았어요. 해결책이요? 민주 씨 공장에 CCTV가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그 녹화 기록을 확인해 봤어요. 도준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이 영상을 보세요. 화면에는 미래가 공장에 몰래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죠? 장미래예요. 상태의 애인. 그럼 이 여자가 조작한 거네요. 맞아요. 증거가 다 있어요. 민주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이걸로 반박할 수 있겠네요. 네, 내일 기자회견 하세요. 다음 날 민주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간의 대표 오민주입니다. 민주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어제 보도된 내용은 모두 거짓입니다.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민주가 화면을 켰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미래가 몰래 들어와서 고기에 이상한 물질을 넣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 여자는 제 전 남편의 애인입니다. 정말인가요? 네,
그리고 이것도 들어보세요. 민주가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상태와 미래가 민주를 망가뜨리려고 계획하는 대화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제가 미리 준비했습니다. 사실 도준이 탐정을 고용해서 얻은 증거였습니다. 그럼 방송에서 한 증언도 거짓이네요? 네, 모두 거짓입니다. 저는 절대 그런 일 하지 않아요. 민주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민주 대표가 피해자네. 상태 저 나쁜 놈. 어떻게 전 부인을 이렇게 괴롭혀? 사람들이 민주를 응원했습니다. 경찰이 상태와 미래를 체포했습니다. 박상태 씨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 아니에요. 오해예요. 상태가 발버둥쳤습니다. 장미래 씨도 공범으로 체포합니다. 저는 억울해요. 미래도 끌려갔습니다. 일주일 후 민주는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상태와 면회를 위해서였습니다. 철창 너머로 상태가 나타났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민주야. 상태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가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나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상태가 울었습니다. 용서는 무슨. 민주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 당신이 숨겨놨던 코인 말이에요. 상태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았어? 도준 씨가 다 찾아냈어요. 법적으로 제가 가져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상태가 소리쳤습니다. 결혼 중에 번 돈이니까 재산 분할 대상이래요. 그럴 리가 없어. 이미 끝났어요. 그 돈으로 사회에 좋은 일 할 거예요. 민주가 일어섰습니다. 민주야, 민주야. 상태가 철창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구치소를 나온 민주는 도준의 차에 탔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도준이 물었습니다. 시원해요.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미래만 생각해요. 도준이 민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미래요? 네, 저랑 결혼해 주세요. 도준이 반지를 꺼냈습니다. 민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민주야, 정말 고생했어. 거울 속에 자신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주의 성공이 절정에 달했을 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주야,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친척 고모의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어머니가요? 민주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응급실로 왔는데 심장이 안 좋으셔. 빨리 와. 민주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딸입니다. 민주가 숨을 헐떡거리며 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급성 심부전으로 쓰러지셨어요. 심부전이요? 네,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험한 수술이에요. 의사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성공률은 어떻게 돼요? 50% 정도입니다. 민주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머니. 민주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온몸에 관이 연결된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때 도준이 달려왔습니다. 민주 씨, 어머니 상태는 어때요? 수술해야 한대요. 위험하다고.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어머니 강하시잖아요. 도준이 민주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도준 씨, 저 너무 무서워요. 저도 옆에 있을게요. 그 시각 민주의 회사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부장이 급히 전화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주가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는 투자회사에서 우리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어요. 주식을요? 네, 벌써 30%나 돼요. 민주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회사인데요? 글로벌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인데 정체를 알 수 없어요. 민주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도 위험한데 회사까지 위험해지다니요. 일단 알겠어요. 제가 돌아가면 대책을 세워요. 네, 알겠습니다. 이틀 후 어머니의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는 수술실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민주 씨, 좀 쉬세요. 도준이 커피를 건네줬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도준 씨는 회사 일 때문에 바쁘실 텐데. 민주 씨가 더 중요해요. 도준이 민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도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네, 최도준입니다. 도준 씨, 큰일 났어요. 회사 직원의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뭔 일이에요? 검찰에서 도준 씨를 찾고 있어요. 도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검찰이요? 왜요?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와 관련된 일이래요. 제가 그 회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모르겠어요. 어서 와보세요. 도준은 민주를 쳐다봤습니다. 민주 씨, 저 회사에 좀 가봐야겠어요. 무슨 일이에요? 글쎄요. 조사받을 일이 있나 봐요. 민주가 불안해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네, 곧 돌아올게요. 도준이 급히 떠났습니다. 민주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수술실 불빛만 빨갛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때 면회실에서 상태와 미래가 만나고 있었습니다. 미래야, 이거 가져가. 상태가 작은 공책을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민주 일기장이야. 미래가 놀라며 공책을 펼쳤습니다.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있어? 예전에 주운 거야. 버리려다가 그냥 가지고 있었어. 뭐가 쓰여 있는데? 봐봐. 우울증 약 먹었다는 얘기가 있어. 미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거 쓸만하겠네. 응, 이걸로 민주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고 소문내면 돼. 상태가 악독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미래가 일기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인터넷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오간의 대표 정신건강 의혹, 우울증 약물 복용 기록 발견. 이런 사람이 회사를 경영해도 되나? 악성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정신병자가 만든 음식 누가 먹어? 회사 주식 다 팔아야겠다. 소비자들 바보 만드네. 민주는 병원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인터넷이 난리예요. 부장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장님이 우울증 약을 드셨다는 얘기가 돌아요. 민주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사람들이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해요. 말도 안 돼요. 우울증이 뭐 나쁜 병이에요? 그런데 주식이 폭락하고 있어요. 민주는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어떡하죠? 사장님이 직접 해명하셔야 할 것 같아요. 민주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수술 중이고 도주는 조사받으러 가고 이제 회사까지 위험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민주가 복도에서 울었습니다. 그때 수술실 불빛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정말요? 민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다행히 잘 됐어요. 하지만 며칠 더 지켜봐야 해요. 감사합니다. 민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민주야. 네, 어머니. 저 왔어요. 민주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네가 힘든데 짐만 됐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계셔야 제가 힘이 나는 거예요. 민주야, 힘내라.
엄마가 이렇게 누워 있어도 너는 꿋꿋하게 살아야 해. 어머니의 말에 민주가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날 저녁 민주는 시장 모퉁이를 찾았습니다. 예전에 비법을 준 노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할아버지, 민주가 허름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주구나. 어서 와. 노인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너무 힘들어요. 민주가 울먹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주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래, 힘들겠구나. 노인이 민주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주야, 내가 옛날에 들은 말이 있어. 무슨 말이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은 빛을 내라고. 노인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밝은 빛을요? 응, 어려울 때일수록 더 당당하게 맞서는 거야. 어떻게요? 내 잘못이 아니잖아. 떳떳하게 싸워. 민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민주입니다. 민주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우울증 관련 소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어요. 기자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네, 저는 과거에 우울증 치료를 받았어요. 민주가 당당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 잘못된 건가요? 우울증은 감기처럼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에요. 치료받고 건강해진 사람을 왜 차별하나요? 민주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제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거든요.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방송을 본 사람들도 민주를 응원했습니다. 맞아, 우울증이 뭐 나쁜 거야? 오히려 용감하다. 저런 사람이 진짜 대표감이야. 여론이 다시 민주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도준이 검찰청에서 나왔습니다. 도준 씨, 어떻게 됐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무혐의 처분이에요. 정말요? 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가 불법 도박 자금으로 운영되는 걸 밝혀냈거든요. 도준이 웃었습니다. 도준은 급히 민주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주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정말요? 우리를 공격한 사람들이 다 잡혔어요. 어떻게요? 불법 도박 자금이었어요. 국제수사기관에서 일망타진했어요. 민주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안전해요. 회사도 더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민주는 어머니 병실에서 밤을 샜습니다. 민주야. 어머니가 깨어났습니다. 네, 어머니. 많이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요. 다 해결됐어요. 다행이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해. 어머니가 민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힘내자. 네, 어머니. 민주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겨냈습니다. 이제 진짜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오후 민주는 회사 회의실에서 주주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테이블 앞에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주주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민주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우리를 공격했던 불법 자금이 모두 몰수됐어요. 정말인가요? 한 주주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그 돈을 여러분께 배당금으로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와, 대단하네요. 피해보신 분들께 우선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민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주주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민주 대표님은 정말 다르시네요. 이런 CEO 처음 봐요. 우리가 민주 대표님 주식 산 게 정말 잘한 일이야.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민주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민주 대표가 불법 자금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앵커가 밝게 말했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결정으로 민주 대표는 국민 CEO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화면에는 민주가 주주들과 악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해외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교도소에서 상태는 변호사와 면회하고 있었습니다. 상태 씨, 추가 기소됐어요. 변호사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추가요? 뭐로요?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기 등등. 그럼 형량이 어떻게 돼요? 최소 10년은 각오하셔야 해요. 상태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상태 씨가 숨겨둔 코인 자산이 모두 몰수됐어요. 뭐라고요? 상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법원에서 판결했어요. 그럼 내 돈은 모두 민주 씨 앞으로 넘어갔고 사회환원 기금으로 쓰인다고 해요. 상태는 머리를 감싸며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내 돈인데. 법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상태가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옆방에서는 미래가 자신의 변호사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미래 씨도 공범으로 중형이 확정됐어요. 얼마나요? 8년 정도 예상됩니다. 미래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상태 씨와 공모한 증거가 너무 많아요. 미래는 교도소 바닥을 기며 울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가 꿈만 같았습니다. 그 시각 민주는 어머니를 모시고 새 집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큰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이는 거실에서 민주가 물었습니다. 야, 이런 집에서 내가 살아도 돼? 어머니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가 평생 바다 보고 사는 게 꿈이셨잖아요. 민주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어머니가 계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민주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주는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를 열었습니다. 도준과 함께 직원들 앞에서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민주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여러분 덕분이에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한 성과급을 준비했어요. 얼마나 주시는 거예요? 한 직원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기본 연봉의 300%입니다. 와,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복지도 대폭 늘릴 예정이에요. 도준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육아휴직도 늘리고 건강검진비도 회사에서 다 부담할 거예요. 정말요? 네, 여러분이 가족이니까요. 민주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민주에게 예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상태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민주 씨, 안녕하세요. 그들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민주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전의 상태 때문에 민주 씨한테 잘못한 거 사과하러 왔어요. 그때 우리가 너무했죠. 미안해요. 하지만 민주는 계속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민주 씨,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들이 따라오며 애걸했습니다. 민주는 도준의 팔을 끼고 우아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수준과 자신의 수준이 달라졌다는 걸 확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한 달 후 민주의 연구팀이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사장님, 친환경 숙성 공법 특허가 나왔어요. 연구팀장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세계 최초로 완전 친환경 방식이래요. 대단하네요. 민주가 감격했습니다. 이거 전 세계 식문화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해외 진출도 쉬워지겠네요. 네, 이미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민주는 뿌듯했습니다. 노인이 준 비법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다니요. 또 한 달 후, 민주는 자서전 출간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제 책 제목은 다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민주가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담았어요. 특별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민주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수익금은 모두 기부할 예정이에요. 어디에 기부하시나요? 이혼 후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여성들을 위해서요. 기자들이 감동했습니다. 책이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민주의 이야기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날 밤 교도소에서 상태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주의 자서전 광고가 나왔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용기, 오민주 지음. 화면에 예쁜 민주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상태는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버린 여자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상태가 혼잣말했습니다. 나는 뭘 했지? 정말 바보같이. 상태는 벽에 머리를 박으며 울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도준과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민주 씨, 정말 평화로워요. 도준이 민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야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과거의 상처들이 이제는 흉터가 아니라 훈장이 된 것 같죠? 맞아요. 그 힘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이 더 소중해요. 두 사람이 석양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민주 씨, 결혼식 준비 어떻게 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하고 싶어요. 저도요. 민주 씨가 진짜 공주님처럼. 도준 씨와 함께라면 뭐든 아름다울 것 같아요. 민주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고생했다, 민주야. 거울 속에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지? 하지만 잘 견뎠어. 민주의 얼굴이 밝게 빛났습니다. 이제 복수의 단계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상태와 미래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곳에 민주가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민주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상태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갈 예정이었습니다. 완전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요. 이혼 재판 1년 후 상태는 교도소 철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것입니다. 손에는 작은 짐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박상태 나가. 교도관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상태는 떨리는 걸음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지만 마음은 암담했습니다. 갈 곳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가족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첫날 밤 상태는 지하철역에서 잤습니다.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상태가 벽에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상태는 노숙자 급식소를 찾았습니다. 줄을 서서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힘내세요. 자원봉사자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상태는 구석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비싼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지금은 이런 신세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태는 배가 너무 고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자존심마저 버리고 예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민주가 일했던 고깃집. 상태가 혼잣말했습니다. 거기 가서 밥이라도 얻어먹자. 상태는 지저분한 몰골로 시장 골목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전 고깃집 자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간의 본점,
번쩍번쩍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유리문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태가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입구에서 정장을 입은 직원이 상태를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약하신 분만 들어가실 수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상태가 물러섰습니다. 그때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상태는 그런 비싼 차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차가 멈추자 제복을 입은 기사가 뒷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하얀 하이힐을 신은 발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아한 정장을 입은 여자가 내렸습니다. 상태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민주? 그 여자는 정말 민주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날씬하고 아름다운 몸매에 고급스러운 화장과 헤어스타일이었습니다. 마치 영화배우 같았습니다. 그 옆으로 키 크고 잘생긴 남자가 나왔습니다. 도준이었습니다. 도준은 민주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다정하게 에스코트했습니다. 상태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민주야. 상태가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저기 서세요. 경호원이 상태를 밀쳤습니다. 상태는 바닥에 넘어져 흙탕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민주야, 나야. 상태야. 상태가 바닥에 앉은 채로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상태를 잠시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냥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무관심함 뿐이었습니다. 민주야,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상태가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도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저런 사람한테 신경 쓰지 말고 들어가요. 민주의 목소리가 차갑고 우아했습니다. 도준은 상태에게 시선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네, 들어가죠. 도준이 민주를 에스코트하며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태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절규했습니다. 민주야, 민주야. 하지만 민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식당 안에서는 고소한 고기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냄새는 예전 민주의 몸에서 나던 냄새였습니다. 상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발로 찬 것이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줄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내가 뭘 했지? 상태가 머리를 감싸며 울었습니다. 그날 밤 상태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다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또 당신이군요.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치소에서 하룻밤 자고 가세요. 상태는 또다시 차가운 철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민주와 도준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바닷가의 아름다운 정원에서였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민주가 버질로드를 걸어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천생연분이네요. 행복하게 사세요. 축복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도준이 민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주 씨,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도 도준 씨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민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이 키스하자 하객들이 환호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는 예전에 고깃집에서 만난 단골 할아버지들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들, 오늘 오셔서 고마워요. 민주야, 정말 예뻐졌다. 우리가 봤던 그 애가 맞나? 할아버지들이 기뻐했습니다. 할아버지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민주가 깊게 인사했습니다. 우리가 뭘 했다고. 다 내 실력이야. 그래도 따뜻하게 대해주신 거 잊지 않아요. 민주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특히 비법을 가르쳐준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주야, 네가 성공한 이유를 알겠어. 뭔가요? 진정한 성공은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민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야 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날 저녁 민주는 할아버지가 준 비법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빈 페이지에 펜을 들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민주가 정성스럽게 글씨를 썼습니다. 1년 후 민주의 오간에 재단이 설립됐습니다. 매년 수백 명의 여성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저희 재단은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민주가 재단 설립 기념식에서 말했습니다. 특히 혼자 서기를 준비하는 여성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어요. 많은 여성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주 대표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는 그들의 말에 뿌듯해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민주와 도주는 강변을 산책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평화로워요. 민주가 도준의 팔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복수나 원망은 이제 정말 필요 없어요. 과거의 민주 씨도 지금의 민주 씨도 다 소중해요. 도준이 민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도준 씨가 있어서 진짜 행복해요. 바람이 민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예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시각 어딘가에서 상태는 여전히 떠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에게는 더 이상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과거에 뚱뚱하고 구박받던 아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 민주는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되었습니다. 도준의 어깨에 기댄 민주가 미래를 약속하며 미소 짓는 모습으로 이야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아름다운 석양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민주의 얼굴에는 더 이상 상처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한 미래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민주의 이야기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한 여성이 남편의 배신으로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서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민주는 복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임을 깨달았죠.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절망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민주처럼 다시 일어설 용기만 있다면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과거에 매여 있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를 흉터가 아닌 성장의 밑거름으로 만들고 진심으로 우리를 아끼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죠. 민주가 도준과 함께 찾은 평범하지만 따뜻한 행복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희망을 놓지 마세요. 새로운 아침은 반드시 올 테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